남자분들은요, 지금 조금 이거 설명하면은요,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각 폴더에, 제가 쟤네들 수업했던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집에서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봐요. 한 단원이 끝나면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는 이유는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이 잔실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체크도 하고 복습도 잘 하시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에는 평일에 보셔도 되고 웬만하면 일요일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 나겠죠. 여러분들 이과 오셨으면 저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보시게 되실 거예요. 오케이? 관양고는 지금 2학년 때는 3번, 한 4번 정도 보시게 되고 나머지 기백하시는 분들은 한 6번 정도 보게 되겠죠. 그죠? 좀 짜증 나더라도 복습만 철저히 하게 보면 돼요. 뭐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라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문제 따서 주관식으로만 봅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수업만 제대로 듣고 잘 적기만 하면 몇 번 이렇게 보면 한두 문제만 조금 어렵지 할만해요. 그렇게 계속 테스트 계속 보시다 보면 시험 볼 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계셔요. 알아서 한번 볼게요. 지금 페이지는요 29페이지고요 25번부터 이런 유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 수능에서는 사장된 문제고요, 내신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이고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풀어볼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부터 풀면 돼요. 오케이? 한번이 돼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니디 문제예요. 평촌고는 별로 안 나오고 동안고에서 조금 자주 내는 문제인데 거의 나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번 한번 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숫자가 나열됐대.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값이 얼마인지 극한값을 알아봤더니 알파라고 하재.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라고 하재. 그리고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이 숫자가 막 나열이 돼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봤더니 베타로 수렴을 하더래. 그런데 이게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전제를 해준 거지. 그랬을 때 둘이 곱하면, 왠지 이거 푼 거 같은데? 안 풀었냐? 풀었어? 그래도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그래도 한번 해줄게. 둘이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래. 남자애들아 한번 느껴봐. 그냥이 이거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냥 느낌으로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면요,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있는데 얘를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an이 될 거고 리미트 bn이 될 건데 얘가 알파라 그랬고 얘가 베타냐고 물어봐. 그래서 알파 베타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가르쳤는데 리미트를 분배하는지 안 하는지 안 가르쳐줬다는 말이죠. 그러죠? 지금 안 배우셨죠? 남자분들은 안 배웠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피시냐면요, 몇 페이지야? 우리요? 15페이지요. 1번. 15페이지 1번 한번 펴주세요. 칠판 보시고요. 지금 이건데요.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하고 2번을 같이 보자. 뿔마니까. 이렇게 소가로 돼 있고 리미트가 하나인데 분배가 된대. 지금 분배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맞죠? 분배를 해도 된다. 상수가 있으면 앞으로 빼도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일 때 분배가 된다 라는 말이거든. 아니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여자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미트는 만능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밑줄 끄읍시다. 이와 같은 성질은 반드시 각각이 수렴하는지 알 때만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N하고 BN이 수렴하는지 모르면 리미트를 함부로 분배하면 안 되라는 말 뜻인데, 너희들이 혼자 공부를 해보잖아? 결론 다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파트의 핵심이 뭐다?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 안 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문제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문제 한번 더 내볼게요. 잘 보세요. 기니비 문제예요. 얘 일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참이야. 아, AN이라는 게 수렴한다고? 그 다음에 이 소가루가 수렴한대. 오케이? 그런데 리미트 BN을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리미트를 분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근데 분배를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라고. 얘는 수렴하냐? 응, 수렴해. 근데 얘는 수렴하는지 안 알려줬거든? 근데 봐봐. 수렴, 얘가 몇인지는 몰라. 5라고 하자, 5. 얘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5라고 해봐. 5 더하기 뭐 했더니 7 나왔대. 그러면 이 BN이라는 거는 발산 또는 진동을 해버리면 답이 수렴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지. 수렴을 하니까 리미트가 어떻게 된다? 분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리미트 B에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존재할 거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잠깐만요 이제. 자, 이거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문제 한번 봐보자 이거지. 봐봐요. 지금 이 문제도 엄청 쉬운 거야. 봐봐. 이 리미트 AN, BN이 알파, 베타냐 라고 물어봤어. 리미트 AN이 알파이고 리미트 BN이 베타이니까 얘 분배해서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방금 배웠거든. 선생님이 수렴하는지 알면 분배할 수 있으니까 분배해서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참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좀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해. 충분히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걸 배워야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니은번이요. 니은번도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니은번 옆에다가 이 사례를 한번 적어 놓으셔요. 여기다가 준영아, 이게 커, 이게 커.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더 크죠? 잠깐만요, 바꿀게요. 요렇게요.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1보다 뭐가 더 커? 잠깐만요. 잠깐만.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얘가 BN이 더 크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죠.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봐요. 얘들아, 잘 들어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여볼 거야.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1 리미트 n분의 1. 아니 선생님이 n에다가 무한대 넣으라 했는데 얘도 무한대분의 1이고 얘도 무한대분의 1이요. 무한대분의 1은 답이 뭐라 그랬지? 0.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원래는 얘가 더 컸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 같아져 버렸지. 그래서 얘는요 리미트를 붙였을 때 같아질 수도 있다. 밑이 빠져서 틀려버린 거예요. 졸라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N하고 BN 얘랑 나랑은 키 차이가 있죠. 제호랑 나랑은요. 잘 보세요. 내가 AN이고 얘가 BN이야. 키가 확실히 얘가 더 커.
그런데 저기 마크로타워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우리 학원 이렇게 보면 우리 둘이 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둘 다 점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야.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아주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 값이 같아 보인다라는 논리예요. 그죠? 추상적으로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 두 개가 크기가 틀리더라도 값이 리미트를 씌우면 같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니들이 안 배운 개념이야. 나중에 커리를 다시 돌리게 되면 또 설명을 하게 되겠어요. 자,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었을 때 각각이 0이 되느냐? 저기야,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천천히 다시 한번. 둘이 곱해져 있거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리미트를 붙였더니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이냐고 묻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두 수의 곱이 0이 나오면 네모는 0 또는 세모는 0 이렇게 답을 내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거든. 둘이 곱해져 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되어야 되거든? 맞을 것 같지? 근데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이제 틀렸어요. 두 개로 풀이를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석헌아, 요거 리미트 분배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언제 분배할 수 있다 그랬지? 수렴할 때. 그럼 수렴하는지 적어져 있니 안 적어져 있니? 안 적어져 있어요. 안 적어져 있으니까 수렴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분배가? 안 돼요. 근데 분배가 안 되는데 얘는 분배를 시켰지.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 우선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 없는데 리미트를 따로따로 적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AN이라고 하는 게 1, 0, 1, 0, 1, 0, 1,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진동하는 어떤 수열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뭐다? AN은 n에 관한 식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AN은 수열이야.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규칙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B에는 0, 1, 0, 1, 0, 1, 0, 1, 0, 1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이 한번 곱해볼까요? 둘이 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0, 0, 0, 0, 0, 0, 0 이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죠? 보세요. AM, PM 둘이 곱했을 때 극한값은 0이나 둘 다 0으로 수렴합니까? 아니죠? 발레를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 디귿번은 AN 수열에 수렴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 저 알파라는 말, 0이라는 말, 0이다 이 말이잖아요. 끝값이. 근데 0인지 1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거든. 얘도 0인지 1인지 모르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조금 어렵죠? 오케이? AN하고 BN은 수렴하지 않아요. 그런데 곱하면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 글귀의 발레가 되는 거죠. AN의 극한값은 0이 됐으나 각각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고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0인지 모르거든. 이해돼요? 오케이? 만만치는 않고요. 모든 발레를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살짝 한 장만 넘겨보시면 27페이지 보시면은요. 27페이지요. 27페이지 한번 펴주실까요? 이 앞뒤에 참거짓을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다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싹 뽑아가지고 참거짓, OX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통화 한 번만 하고 와도 될까요? 아니 좀만 이따 하면 안 되냐? 예, 끄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끝나거든? 그러니까요. 29페이지 니은번이요. 한번 기억번 읽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빨리 26번 풀어봐라.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 어렸을 때 내가 수업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형은요 쌍팔년도 유행이에요. 수능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엄청 유행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장에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기니디 문제를 다 오려 붙여가지고 다 OX, OX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단 내신에서만 딱 한 문제 나와요. 너무 어렵게는 나오진 않으니까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조금 정립을 해 나가시기 바래요. 1번 한번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뭔가 값을 갖고 AN, BN을 곱해놨을 때 그 값이 수렴한대요. 이 기억번 표현을 제가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AN.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는요 리미트라는 말이 없는데 왜 니는 리미트를 쓰고 있어? 아, 수렴이라는 표현을 나온 걸로 봐서 무한대를 넣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n번째 항이 있는데 끝값을 알아본다는 표현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하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쓴대. 알파로 뭔가 수렴한데 내가 알파라고 그냥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극한값을 알아봤더니 뭔가 수렴한대. 그랬을 때 문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bn이 뭔가 답이 있지 않겠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참거짓을 물어보니까 발레를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발레. 이거 참일 것 같아요? 거짓일 것 같아요? 참일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아이는 다 구라야. 밑에 눈을 힐끔한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한번 발레를 찾아볼게요. AN이 수렴한다. 칠판, 아니, 저 봐요. 제가 분명히 오늘 설명할 때 수렴하는 경우는요, 세 가지 있죠? 무한대분의 1꼴. 오케이? 무한대분의 1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1, 1, 1, 1, 1, 1 이런 것도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수렴하는 게 3개 있는데 an, bn이 1, 1, 1, 1 이런 것도 수렴하고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수렴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 이 an하고 bn이 꼭 n에 관한 식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릿속으로 짱돌을 굴려봐. 얘가 수렴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겠네. 그런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어렵거든. 그러면 무한대분의 1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an을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0으로 수렴하네요. 이 조건 만족시켰어요. 사례를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an은 지금 n분의 1이에요. bn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n이었으면 좋겠어. 또는 2n. 오케이? 그럼 둘이 약분되니까 얼마야? 1이지? 내 말 이해돼요? bn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n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1 돼서 수렴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족을 시켰어. 하지만 이 bn 혼자만 무한대를 보내봐. 그럼 뭐가 돼? 발산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거랑 틀려버리잖아요. 내 말 이해되셔요? 오케이? 다시 지우고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졸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판례 an이 n분의 1이고
bn이 en이라고 하면 잘 봐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an도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an 곱하기 bn도 2로 수렴해요. 그런데 리미트 bn은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셔요? 좀 이해돼? 어렵냐? 좀 어렵냐?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 지금 이게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은는 이가가 문제야. 잘 봐. 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여기까지는 참이라는 말이에요. 부담돼요? 잘 들어봐.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면 왜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게. 알겠지? 그냥 대충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꼬집어 보잖아. 그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는데 어지러울 뿐이야. 맞지? an이라는 수열을 내가 n분의 1로 가정해버리면 이 문제에서 an의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는 만족한 수식이다 이 말이야. 사례를 잘 들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뭔가 수렴하게끔 bn을 만들어야 돼. n분의 1하고 뭐하고 곱하면 수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2n을 선택을 했어. 그럼 둘이 약분이 되잖아. 축축. 그래서 2로 수렴까지 했어요. 맞는 사례지. 여기 전제 조건까지 맞는 사례이지만 이 bn이 수렴한다는 말에는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리미트 2n 여기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발산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 국어 언어적인 능력이 좀 후달려서 그런 거야. 한번 더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은. 재호야, 이 식 보고 물어볼게. 이거 봐봐. 이거 리미트 분배돼야 돼. 내 손바닥을 가렸어 지금. 가리고 칠판만 봐줘요. 여러분 이거 분배돼요 안 돼요? 근데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왜?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이거거든. 근데 여기 뒤에 한마디가 더 써져 있어. 이면까지. 이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맞다라고 가정하자고. bn이 수렴한대. 얘가 수렴한대. 그러면 이 an이 만약에 발산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답이 수렴이 나왔거든. 그런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얘가 무한대거나 음에 무한대거나 진동을 해버리면 답이 수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an도 당파 수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리미트를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리미트를 분배를 해볼까? 리미트 an 빼기 2 리미트 bn은 0이다라는 결론이고 얘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마다 푸는 방법도 틀리고 졸라 짜증나요. 저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은 했어요. 오늘 27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만만치는 않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기억. 이 기억번 한 거 같다? 기억번 한 거 같죠? 예. 아까 좀 했죠? 예. 지금 그죠? 야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문제 2개 낼게.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샤프 같거든요. 리미트 an 문제가 똑같거든? 근데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네. 지금 2개를 한번 해볼게. 이걸 수식으로 적은 거고 지금 기억번을 적은 거고, 방금 윗 문제에서 이게 있었어. 리미트 봐봐. 잘 봐요. 곱하기일 때랑 더하기일 때랑 틀리다 이 말이야. 이 니은번 문제 봐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대. 그런데 이거 둘이 더하면 수렴해야 되니까 요 bn이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참이었어. 방금 이 문제에서 숫자 넣은 거 있잖아. 그런데 곱하기일 때는 발레가 있더라 이 말이야.
아니 선생님, 얘가요 수렴하잖아요. 근데 얘도 수렴하는데 그러면 얘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왜? 곱하기일 때는 어디냐? 곱하기일 때는 얘가 방금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곱하기일 때는 이 둘이 계산이 돼서 수렴이 된 거예요. 덧셈 뺄셈일 때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곱셈일 때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B에는 발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워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지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번 지금은요 좀 그지 같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억번은 윗 문제 알아봤듯이 틀렸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은번, 디귿번 볼게요. 니은번. 둘이 뺐는데 수렴한데 리미트 AN하고 빼기 리미트 수렴. 대박. 이거 좋다. 발산.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잘 보세요. 발산의 종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양해모한대, 음해모한대, 진동이에요.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한대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첫 번째, 얘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 무한대 빼기 뭘 했는데 수렴했대. 그러면 이 BN의 사례는 뭐일까? 무한대 빼기 만약에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 BN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엄청 큰 숫자에서 조금 숫자 뺐는데 수렴한대. 이 BN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 무한대일 거 아닙니까? 제가 수렴하는 거는 세 가지라 했죠? 무한대 분의 1,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BN은 뭐 한다? 발산한다 라는 결론이에요. 내 말 이해되니? 안 되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식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렴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즉 무한대 빼기 뭐 했을 때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뒤에 있는 게 무한대여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발레가 없어요. 얘를 무너뜨릴 만한 발레가 없다 이 말이. 진동도 허용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더하면 짜증나니까 우선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다음 번은 디귿번 한번 봅니다. 디귿번이요. 한번 읽고 생각 한번 해봐요. 사례를 뭐를 들까? 디귿번이요. 이거 틀렸네. 제가 아까 아침에 사례를 나열해 드렸어요. 자 봐봐. 지금 이거를 참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참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아까 쯤 했지. 둘이 곱해져 있을 때 0이 나오면 우리 실수 계산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지.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 했냐면 AN이 0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 리미트 B에는 0이야. 위에서 풀어본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쯤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리미트 분배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얘는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분배를 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좀 찝찝해. 그렇지? 얘가 거짓이란 발레를 들어주라 이거예요. 발레도 들었어요. 이 AN이요. 무한대, 음해무한대도 아니고 그냥 1010 하는 진동하는 수렴하지 않는 이런 수열이에요. B에는 뭐요? 0101, 0101, 0101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런데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거는 허허 다 0이야. 됐죠?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0으로 수렴할 때 참이죠. 0으로 수렴할 때 이 두 개는 이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라고 했지만 이 사례에서는 수렴하지 않잖아요. 0인지 1인지 진동이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레가 되는 사례로 맞죠. 이해됐죠? 근데 언제까지 발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 갖고 가. 느낌으로 갖고 간데 그 느낌은 분배할 수 있냐 없냐? 분배 안 되는데 얘는 함부로 분배를 해서 결론을 했네. 이런 느낌이 오면 틀렸다라고 하시면 항상 정답이에요. 됐죠? 발레는 아까 침하고 똑같이 적어드렸습니다. 밑에다 다시 한번 적어요. 논리로 극복하세요.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요. 몰라요. 한국말을 잘 읽으면 되는데. 해봐. 준규 알겠냐? 어렵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이 사례에서 A에는 진동이야 발산이야? 진동이지? 그러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그러면 B에는 수렴에 발산해. 지금 여기 내가 든 사례에서 B엔 발산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 읽어볼게. AN하고 BN하고 한번 곱해보래. 곱했더니 0이 나오네. 그러면 이 사례로 딱 맞지. AN, BN에 0으로 수렴할 때. 오케이? 이 사례로 딱 맞아. 그리고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AN 봤더니 0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네가 딱 맞잖아. 딱 맞지? 그런데 BN은 0으로 수렴 안 하잖아. 근데 얘는 수렴한다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결국 국어를 못해서 흔들린다 이 말이야. 됐죠? 만만치는 않겠지만 즐겁게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좀 미안한 게 요 다음부터 2번, 3번, 4번 유형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합류를 하셨고 그래서 좀 말도 길고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위에 한 문제, 아래 한 문제만 풀어주고 아래에 있는 문제는 숙제로 내드립니다. 2문제 정도밖에 한 2문제 곱하기 6개, 12개밖에 안 돼요. 그거 숙제 내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동영상 업데이트를 한번 해놓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요. 오케이? 꼭 이름으로 가입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은 언제예요? 다음 시간 수요일날 7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갑시다.